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주방에 앉아 감자를 까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포근했고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7년. 아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게 생각처럼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밥 해주고 집 지키고 손주 챙기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장 다녀왔어요. 그래, 애썼네. 사람 많았지? 네, 좀 북적이더라고요.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을 보니 사과가 2~3개 들어 있었습니다. 겉껍질에 물기가 맺혀 있는 걸 보니 막 고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요즘 사과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냥 오는 길에 샀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과일값도 비싼데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입맛 없으시다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 말투엔 늘 그렇듯 덤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따뜻함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리감. 비닐봉지 안에 사과를 보며 저는 가만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어딘가. 사과 하나가 마음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닐봉지를 받아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후엔 며느리가 집안 정리를 하고 자기 방에서 옷을 고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기척이 계단 아래까지 느껴졌어요. 한참 뒤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며느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재킷에 화장도 깔끔히 하고 손에는 큼직한 선물 세트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정육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포장지 위에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고 다른 손엔 반질반질한 쇼핑백도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잠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어디 나가니? 네. 엄마 댁 좀요. 저녁 먹자고 하셔서요. 그래, 잘 다녀오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 손에 들린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아주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게 건네준 건 마트 비닐봉지에 담긴 사과 2개였는데 친정에는 이렇게 큼직한 박스와 쇼핑백을 들고 가는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저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뭘 그런 걸로. 나는 같이 사는데 굳이 포장해서 줄 이유도 없고 친정 가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그렇게 이해하려 했고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자기 친정 챙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도 며느리 나이 땐 친정 갈 땐 더 신경 썼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같이 계시다 해서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조용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 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게 질투는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은 서운한 마음. 한쪽 손으론 비닐봉지를 툭 건네고 다른 손으론 큼직한 박스를 정성스럽게 들고 가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는 그 비닐봉지를 다시 꺼내 사과 껍질을 깎았습니다. 사과는 달았지만 속은 약간 푸석했어요. 그걸 베어 물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같이 사는 사람은 그냥 오는 김에 챙기고 멀리 사는 사람은 미리 준비해야지 그럴 수 있지.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사과 한 조각을 삼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텁텁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발소리, 그리고 손에 들린 익숙한 마트 비닐봉지. 어머니, 이번엔 귤이 좀 괜찮더라고요. 조금 샀어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귤 4알과 바나나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나나는 약간 멍이 있었고 귤은 아직 푸른빛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며느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남은 접시를 닫고 반찬통을 꺼내더니 조용히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더군요.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며칠 됐으니까 버릴게요. 그러더니 비닐봉지를 하나 더 꺼내 음식물을 넣고 묶었습니다.
그 모습이 야무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며느리가 주방에서 뭔가를 조심히 꺼내는 걸 봤습니다. 정육점 이름이 적힌 포장 박스, 그 옆엔 종이백에 담긴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고 리본을 정성스레 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물 준비하니? 아, 네.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에요. 아이고, 벌써 그랬구나. 뭐 좋은 거 사가나 보네. 예전에 한번 드렸던 한우 세트, 그거 너무 좋아하셔서요. 이번엔 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친정 어른이 좋아하시면 좋지. 잘 챙기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이 가만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제게 건네준 귤 4알과 바나나 2개. 그 비닐봉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비슷한 일이 또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또 시장을 다녀왔고 이번엔 딸기 한 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겨 손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기가 좀 싸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여전히 웃으며 받았습니다. 응, 나 딸기 좋아하지. 잘 샀네. 하지만 비닐봉지를 넘겨받는 제 손끝에선 작은 무게가 아닌 자꾸만 겹쳐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닐봉지구나. 그리고 또 친정엔 박스겠지. 그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갔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 나는 같이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따로 챙기는 것보단 이렇게라도 챙겨주는 게 나은 거지. 며칠 후 며느리는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쇼핑백 안에 무언가를 조심히 넣고 작은 봉투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오늘도 친정 가니? 네, 이번엔 외삼촌도 오신다 해서요. 엄마가 같이 식사하자 하셨어요. 그래, 잘 다녀와. 문을 닫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에 걸려있는 귤, 바나나, 딸기. 늘 오는 김에 챙겨주는 것들. 그게 고마우면서도 자꾸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뭐 나는 같이 살잖아. 그 말을 또다시 되뇌이며 저는 그날도 어색한 웃음으로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시든 이파리를 조금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조금 따가웠지만 땀 흘리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손을 놀리고 있는데 안쪽에서 부엌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뭘 꺼내는 듯 비닐봉지 소리와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엔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큼직한 오렌지 2개와 방울토마토 1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뚜껑이 헐거운 반찬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김이 좀 센 것 같아서 버릴게요.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죠? 그냥 과일로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뭐 그럴까?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입맛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말은 분명 걱정 섞인 듯 했지만 표정도 말투도 어딘가 무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동안 쌓여온 게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방울토마토를 씻으며 저는 멍하니 손을 놀렸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누가 들으면 제가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겠지요. 저는 아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고 남은 반찬도 아깝다며 먹는 사람인데 입맛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드세요. 오늘 할인이더라고요. 봉지 안을 보니 며느리 말대로 딱 할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시들한 청포도 낱개로 굴러다니는 참외 2개. 저는 또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뭐든 맛나게 먹지. 그러자 며느리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냥 드세요.
어머니는 뭐든 잘 드시니까요. 그 말이 칭찬인지 체념인지. 말끝이 건조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부엌인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주방 정리를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비닐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내용물보다 그 말투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냥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무디게 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속에서 한 아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매일 따뜻한 죽을 끓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아들, 부엌에 서서 국자를 돌리는 모습이 그저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정은 바라지도 않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라도 따뜻했으면. 그저 그냥이 아니라 생각나서요라는 말 한마디면. 그 생각이 가슴에 걸린 채 저는 빈 접시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는 여전히 쓰레기통 옆에 묶이지 않은 채 반쯤 접힌 모양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손주 본지 꽤 됐을 텐데. 그러게요. 정윤이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요. 같이 식사할 거라 음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반찬거리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이번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래도 혹시 시간 되시면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토요일 아침 부엌엔 이른 시간부터 칼질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전날부터 고기를 재워두고 당면도 불려놓은 듯 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굴비, 나물 몇 가지. 그 외에도 전이랑 국까지 꽤 신경 쓴 상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도마 앞에서 양파를 다듬고 미나리를 다듬었습니다. 서로 말이 많진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거의 다 차렸을 무렵 선영이는 굴비를 마지막으로 굽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을 재우고 국을 데우고 접시에 나물을 가지런히 담고 있는 모습이 제법 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됐니? 예, 국만 다시 데우면 끝이에요. 사돈 어른은 몇 시쯤 오신댔지? 곧 도착하신대요. 택시 탔다고 연락 왔어요. 마당에 있던 정수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언제 도착하신대요? 곧 도착하신대. 알겠어요. 엄마 잠깐만 계세요. 올라가서 셔츠만 갈아입고 올게요. 점심 무렵 사돈 어른이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선영이는 허겁지겁 손을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사돈. 여전하시네요. 안색이 참 좋아 보이세요. 아이고 별말씀을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엄마 조심조심 이쪽으로 와요. 우리 선영이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엄마 오신다니까 아침부터 좀 움직였죠. 정수는 위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이에요. 저희 집에 오신 거 진짜 몇 달 만이네요. 그러게. 정윤이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오네. 어머니 식탁 다 됐어요. 바로 앉으세요. 저도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굴비 좀 드셔보세요. 지난번 거보다 더 살 좋은 걸로 샀어요. 그래? 아휴 선영인 뭘 해도 세심하다니까. 양념도 좀 달리 해봤어요. 단맛 조금 줄이고 생강 넣었어요. 입에 딱 맞아. 옆에서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제가 끓였어요. 너무 짜진 않죠? 어머, 이거 사돈이 끓이신 거예요? 맛 좋아요. 사돈 솜씨야 워낙 유명하잖아. 아이고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 이후론 아무도 저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연신 선영이 쪽을 바라보며 웃었고 선영은 사돈의 입맛을 살피느라 제 접시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거 더 드릴까요? 아니 이거면 충분해. 굴비 또 있어요. 아까 굽다가 덜 익은 거 좀 더 구워놨거든요. 정수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장모님, 선영이는 진짜 엄마 오신다 하면 난리예요. 그제부터 계속 굴비니 갈비니 부엌에서 안 나왔어요. 얘가 원래 그런 딸이야. 그 말에 젓가락이 국에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화는 거기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정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외할머니, 엄마가 만든 미역줄기 진짜 맛있지? 그럼. 정윤이가 외할머니 입맛도 안 해? 할머니는 어제 먹은 거 또 드셔도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에 정수와 선영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사돈도 아이고 그게 복이지 하며 웃으셨고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들이 웃는 모습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영이 식탁 옆으로 나가더니 쇼핑백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겉에 포장지까지 예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챙겨가세요. 갈비랑 굴비 싸놨어요. 국물은 따로 비닐 씌워놨고요. 이게 뭐니 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이건 원래 싸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제 눈엔 며칠 전 과일 몇 알 담긴 비닐봉지가 떠올랐습니다. 손잡이 하나 끊어져 삐져나온 사과. 껍질이 약간 상했던 복숭아. 그냥 오는 길에 샀어요. 그 한마디로 끝났던 그날. 오늘은 다르구나. 그땐 몰랐던 게 이제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살면 오히려 덜 챙겨도 되는 사람. 늘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걸. 정수는 쇼핑백을 사돈 손에 들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무거우시면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정수야. 이거 들만해. 선영이가 단단히 포장했네. 터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진짜 기특하다. 웃음이 퍼진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식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은 국 냄비 뚜껑을 덮고 남은 반찬들을 그릇에 담으며 속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오늘 그 안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식탁 옆 구석에 박스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리본이 달린 택배 상자에 선영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붙이며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며칠 사이 몇 번이나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만 오늘은 그 손놀림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수건을 들고 식탁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뭐니? 아, 이번에 친정에 보내는 거예요. 추석 선물이요. 추석엔 다음 주잖아. 네, 근데 지금 안 보내면 택배 밀려서요. 요즘은 다들 일찍 보내요. 한우 세트, 굴비, 한과, 전통차 세트 체크리스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다 직접 준비한 거야? 네. 이번에는 한우로 바꿨어요. 엄마가 굴비보다 그게 낫대서요. 정성 들였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 안쪽이 따갑게 아렸습니다. 그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다녀간 이후에도 애써 그러려니 넘기며 묻어두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 포장지 하나, 그 라벨 하나가 마음속에서 툭툭 자꾸만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네. 내 친정엔 이렇게 챙기는 것처럼 우리 쪽엔 뭐 따로 준비한 건 없니? 선영은 박스 뚜껑을 닫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뭐 제가 딱히 챙길 게 없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묻기도 전에 선영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따로 뭐 챙길 게 있나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죠.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일 수도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잘못 말했나요? 다시 말해봐. 같이 사니까 굳이 챙겨드릴 게 없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늘 여기 계시니까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늘 함께 하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굳이 챙길 필요 없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들이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인 거였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기운이 없어 누워있을 때 선영이 사온 두유 2개를 식탁 위에 툭 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냉장고에 두면 잊어버리실까 봐요. 그 말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한 행동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엔 이중 포장의 선물 세트에 박스마다 종이 손잡이까지 달아두면서 저에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요? 나도 갈비 좀 싸줘. 나도 굴비 포장해서 줘. 그런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근데 목은 왜 이리 뜨겁던지요? 나는 같이 사니까 안 챙겨도 되는 사람이니? 그 말에 선영은 그제야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친정엄마는 멀리 있어서 챙기고 나는 가까이 있어서 안 챙기고 그 말이구나. 선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래 바쁘겠지. 그래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 어머니 댁은 딱히 챙길 게 없죠. 그건 제가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집안의 어른도 아니고 챙김의 대상도 아니고 존중의 대상도 아니라는 걸 선영은 오늘 제 앞에서 말로 확인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앉아도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몰랐고 정윤이는 또 외할머니가 보내준 유자차가 맛있다며 옆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국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맛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딱히 챙길 게 없죠.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처럼 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지나가는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식탁을 정리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댁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날은 다 같이 오시라고 하셨어요. 사돈이? 네. 저번에 어머니도 수고 많으셨다고. 이번엔 저희 쪽에서 대접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물맛이 이상하게 쓴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접이라는 말.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에 제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날 식탁에서 저는 어떤 존재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 한마디로 대답을 마쳤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선 선영이 준비물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엄마 드릴 잡채 싸고 정윤이 과자 챙기고 아, 된장 좀 덜어갈까? 엄마 그거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정수는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고 있었고 정윤이는 고무줄로 머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네 언제 가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 차 나왔는지 보고. 저는 그 모습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집의 구석 자리에 놓인 가구처럼. 선영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실 거죠? 아니다. 나는 아침에 볼 일 좀 있어서. 너희 먼저 가 있어라. 나는 바로 택시 타고 갈게. 그럼 오실 땐 연락 주세요. 그래. 가족이 모두 나간 뒤 저는 조용히 장바구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접어둔 건 마트 비닐봉지 한 장이었습니다. 선영이 늘 제게 건네던 방식. 가는 길에 샀어요. 잠깐 들러서요. 그 태도. 그 말투. 이젠 제가 흉내 내볼 차례입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과 2개 주세요. 덜 익은 걸로. 네, 어머님.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사장은 약간 의아해했지만 아무 말 없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얗고 얇은 마트 비닐봉지. 손가락에 엉키는 촉감. 다음은 반찬 가게. 진미채 딱 한 움큼. 그리고 김부각 작은 봉지 하나. 이것도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같은 봉지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마트 비닐 하나가 점점 불룩해졌습니다. 포장도 없고 상자도 없고 리본도 없는 그냥 있는 대로 넣은 모습 그대로. 그걸 가방에 조심스레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한테 어울리는 방식이었지. 나는 지금 너한테 받은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는 거야. 택시를 탔습니다. 사돈댁 주소를 기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사과 2개와 마른 반찬 몇 가지지만 제가 진짜 담은 건 지난 몇 년의 서운함. 무시당한 순간들.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깊은 곳에 박혀버린 말들. 이젠 그걸 꺼내놓을 시간입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 운동화, 선영 단화, 정윤이의 작은 운동화까지. 가장자리에 저도 제 신발을 벗어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가방 속 비닐봉지는 눌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봉지 안에 사과 하나는 눌려서 군데군데 멍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미 식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선영의 웃음소리, 정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사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유, 선영이는 손재주가 참 좋아요. 잡채도 하나하나 다 살려서 볶았네. 엄마는 당면만 삶아도 지쳐서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딴 걸 잘 안 해먹는다니까. 엄마, 저기 국물 쏟기 전에 그릇 가져다 드릴게. 식탁 쪽으로 걸어가자 정수와 선영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 길이 안 막히더라.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흰색 마트 봉지. 손잡이는 살짝 늘어나 있고 봉지 바닥엔 과일의 무게로 눌린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걸 식탁 옆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들른 김에 좀 샀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사돈은 멈춘 손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도 웃음을 거두고 봉지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닐 사이로 보이는 건 사과 2알과 진미채 1줌, 깻잎 몇 장. 어디서 많이 본 구성입니다. 선영이 늘 제게 건넸던 방식 그대로니까요. 사돈이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뭐 이런 걸 오다가 사신 거예요? 네. 시장에 들렀다가 좀 보이길래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수는 눈치를 보며 물을 따르기 시작했고 정윤이는 뭔지도 모른 채 포도알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시지 그랬어요. 뭘 또 사오시고. 엄마네 집엔 오늘 음식도 많고. 아무거나 조금 담았어. 눈에 보이더라고. 그 말에 사돈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그 비닐봉지를 바라보던 사돈의 얼굴엔 조금 전까지 있었던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식탁엔 잡채, 갈비찜, 구운 굴비, 나물 반찬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탕솥에서는 갈비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얀 마트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 대충 접혀진 사과와 반찬들. 그 장면이 정말 말 그대로 정색이란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괜히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윤아, 이모랑 통화했어? 이따가 이모한테 전화해보자. 응, 이따가. 사돈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입에 뭘 넣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굳이 더하지 않아도 되는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수는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시장은 혼자 가셨어요? 응. 그냥 나올 때 들렀지. 그 이상 누구도 비닐봉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동안 내가 받았던 대접. 그 반대편에서 그들이 받는 대접. 그 한가운데 제가 똑같이 놓아둔 마트 비닐봉지 하나. 그날의 공기는 잡채보다 질겼고 굴비보다 짰고 갈비탕보다 더 뜨겁게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 제자리를 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수는 정윤이를 데리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선영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접시 위에 놓인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표정 없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엄마.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친정만 챙긴다. 시댁은 늘 대충 한다고. 나는 그냥 넘겼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선영은 순간 멈칫하며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네.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순간 방금 전까지 오가던 말들이 모두 멎은 것 같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릴 뿐 그 누구도 그 말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댁에는 그런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 그게 사람 대접이야?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괜찮아. 나야 너랑 피도 섞였고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님은 뭐가 돼? 선영은 그제야 저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찬 물이 담긴 컵이 들려 있었고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무심하게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 다 보인다고 생각 안 했지? 세상에 소문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아? 예의라는 건 사람 관계에서 제일 기본이야. 어느 한쪽만 챙기고 어느 한쪽은 대충 하는 거, 그건 애들 행동이지. 어른이 할 짓은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해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넌 엄마가 딸로서 자랑스러워할 줄만 알았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오늘 참 부끄럽다. 죄송해요. 그 말 나 말고 어머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니? 선영은 제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표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물잔을 다시 집어 조용히 입에 댔습니다. 그 찬 물이 속을 식히지는 못했지만 목을 지나가는 그 감촉이 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이 모든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을 보며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고 그저 머쓱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이내 말했습니다. 다들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의도 알고 기준도 세우는 거야. 근데 넌 그걸 배려라고 생각 안 했나 봐. 아무리 집에 같이 산다고 해도 아무리 늘 보는 사이여도 그게 다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선영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물을 가져와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물 더 드릴까요? 괜찮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격한 말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흐르던 공기는 가만히 앉아있기조차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식탁에 남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트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 담긴 사과 2알, 반찬 몇 개, 그리고 수년간의 서운함과 서글픔. 그날 그 봉지는 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대신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좀 생각해봐라. 넌 딸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야. 그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돼. 그 말에 선영은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물잔을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의 직설적인 말이 그날 저녁 이후로 선영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길에 들른 시장에서 귤 몇 알, 사과 2~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와서는 무심하게 식탁 위에 올려두던 선영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선영이 내민 것은 얇은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 쇼핑백이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과일 바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손글씨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요즘 입맛 없으시다길래 신경 좀 썼어요. 저는 그 쇼핑백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입안이 저릿하게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하던 대답, 뭘 이런 걸 다 하냐라는 말조차 일부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만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말투 또한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드세요. 어머니, 이거 남으면 제가 처리할게요. 예전엔 무심하고 툭툭 내뱉던 말투였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조심스러워지고 억양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끝마다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분명 보였습니다. 정수도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저녁상을 함께 하던 자리에서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도 엄마 생각 자주 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먼저 안부를 묻는 일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날 저녁 선영은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들을 정리하다가 제 앞에 작은 접시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잡채 좀 따로 덜었어요. 어제 만든 거라 금방 드셔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쓸게요. 말끝마다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도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언제나 대화에서 빠져있던 아들이 이제는 옆에서 무언의 동이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정윤이는 분위기를 잘 몰랐지만 어린아이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에 복숭아 골라서 샀대. 내가 고른 것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정윤이가 골라줬구나. 잘 먹겠다. 작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던져놓고 가던 말, 무겁게 내려놓던 비닐봉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일은 비닐봉지가 아닌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말투는 거칠게 던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화의 바깥에 있지 않고 조금씩 제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낯설 속에서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순간의 반성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저녁 식탁 위에 흐르던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향한 그들의 눈빛과 손길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조짐은 분명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공기는 분명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 또한 예전보다 말이 늘었습니다. 출근 전 현관에서 엄마 오늘은 안 늦을 거예요. 하고 웃으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스스로의 결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기울어드는 저녁 무렵 문득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눌려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소리쳐 전할 필요도 억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고백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쥐어준 비닐봉지 하나로 너를 가르쳤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림처럼 맴돌았습니다. 수십 번도 더 받아들었던 그 흔하디흔한 하얀 마트 봉지. 무심히 건네는 손길에 담겨있던 무시와 가벼움. 저는 그걸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리 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전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자보다 더 큰 선물은 마음이라는 걸 내가 배웠길 바란다. 선영의 손에 들린 종이 쇼핑백은 그 대답이었습니다. 말없이 담아온 과일, 정갈하게 다듬어진 말투, 조심스레 살피는 눈빛. 그건 값비싼 선물보다 더 값진 것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물속에 비친 제 얼굴은 어느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가르침이었고 분노라기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 어떤 상자보다 큰 선물이 마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그녀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제 서운함과 분노의 끝에서 이제는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말없이 건넨 메시지 하나로도 저는 충분히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